지난 4일에 북한이 동해상에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국방부가 오늘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지난해 평양에서 서명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위반은 아니고요. 보면은 군사 합의에 명확히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란 합의 취지엔 어긋난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에서 60여 킬로미터, 약 70에서 2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정점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알려진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하지만 보통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정점 고도인 80여 킬로미터보단 낮게 기록된 겁니다. 이 때문인지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발사체에 방사포까지 포함되면서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사일이 맞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좀 여전히 헷갈리기도 하고 그 팩트는 무엇이냐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배경은 또 무엇이 있을까? 국방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잠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예.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이거 네. 어떻게 유선혜 기자하고 한참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시자면 네. 당 같은 거 다 떠나가지고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여러 분기가 섞여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는 그냥 뭐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뭘 쐈는지가 전부 식별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중에서 240mm, 300mm 방사포는 대포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제 무기를 모방한 사진으로 공개된 물체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것은 미사일이 맞습니다. 아, 미사일이다. 미사일이 맞습니다. 미사일이 맞는데 왜 이렇게 미사일이라고 말하길 꺼려하냐 하면은 우선 그 고도가 굉장히 낮고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미사일이라고 할 때는 멀리 가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미사일인데 이렇게 짧게 날아간다는 건 미사일이긴 하지만 이건 좀 미사일치고는 좀 격이 떨어진다. 우리가 새총도 총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화약이 없을 뿐이지. 그건 돌멩이 발사체죠. 이런 식으로 단거리 발사체다. 이렇게 하면은 미사일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그럼 그 말씀은 미사일 가지고 미사일 아닌 척하려고 짧게 쐈다는 얘기입니까? 미사일의 종류가 많은데 북한이 이제 그 해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적대 세력을 타격하기 위해서 모든 화력을 다 집중하는 이럴 때 대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그렇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사격하는 어떤 전술을 개발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 수준의 임무를 달성하는 미사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사일은 미사일인 것이죠.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는 왜 미사일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일단 이번 사태를 뭔지는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도발이 아니라고 보고 이번 사태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입장이 결정돼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의 입장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공조가 잘 맞아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통상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3국이 보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국제 제재가 논의될 건데 지금 그런 정도의 전략적 도발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사일 논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냥 발사체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이런 어떤 의도고 결국은 묵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팩트는 팩트로 그냥 담담하게 내놓는 것이 맞느냐. 그 점은 아쉽죠. 뭐가 아쉽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대포는 대포대로 다 있는 그대로 불러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양쪽이 다 합을 맞춰서 아니라고 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가 정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팩트는 정무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기 체계는 군사 용어 사전에 나온 그대로 불러주는 게 예. 조금 더 바람직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발사 직후에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이 사실은 팩트였다? 국방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예. 다른 대포도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퉁치는 그래서 표현으로 합쳐서. 뭉뚱그려서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예. 바꾸었다 하더라도 앞에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긴 어저께 유선희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발사체의 그 광의적 의미에서 네, 발사체라고 할 수 있다. 거기 네,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방사포도 들어가고 다 그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진행되는 그 발사 직후부터 뭡니까 이제 발표가 좀 바뀌고 네, 또 도중에 미국에서는 이거는 뭐 한미일에 아무런 해도 없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200km까지 갔다면서요. 네. 근데 그걸 각도를 남쪽으로 틀면 우리 영토가 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예. 앞으로 우리가 남북 군사 합의가 잘 이행돼서 예. 군사 공동회의가 열리면 남북 간의 군비 통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즉 핵과 미사일 능력을 없애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레벨에서 일단 논의를 해볼 때 이 건은 좀 약하다. 예. 그러나 앞으로 우리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예. 우리는 뭐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가 다 위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하고는 저희가 입장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단위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입니다. 예. 그건 기본 합의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각기 다른 레벨에서 풀어나가야지. 예. 우리가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 위협을 국제 무대로 가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럼 전략적 위협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문제가 다 섞여버리면 알겠습니다. 안 풀리는 것이죠.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얘기가 조금 그 뭐랄까요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닌데 네, 그러나 우리 불안하다. 네, 너네가 하는 일이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 예. 서로가 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사 합의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건 원래 국방부 성명이 아니고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금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전 그게 엉뚱했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 남북 군사 합의가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 북한이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군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 예. 예컨대 군사적 완충 구형 밖에서 했다든가 또 단거리 화력만 발사했다든가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합의 위반 안 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예. 거기에 돌연 우리가 합의서를 이야기를 꺼내면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위반은 저희가 더 많이 했어요. 예. 뭐 우리 한미 연합 훈련 여전히 축소된 형태로 하고 있고 예. 또 F-35 전략 자산 들어오고 있고 예. 이걸 북한이 다 위반이라 그러면 이걸 합의서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되면은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성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이어갔죠. 미국 의회는 그런데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이번 발사를 사실상 북한의 무력 도발로 보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다. 패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비핵화를 이른 미래에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지나치게 따뜻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 민주 모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의회의 강경론에 다시 직면한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지독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시점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입니다. 국무부는 북미 대화 국면에 자제했던 지독한이라는 표현을 1년여 만에 다시 사용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밤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지난달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번 더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비핵화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